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6월의 첫째 주죠.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장마가 시작이 된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앞으로 좀 이 여름이 되면 5월 초에도 그랬죠. 5월 초에도 이제 주로 모래 교체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지금 6월 3일과 4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지금 4주로에 전부 다 지금 모래를 교체를 했고요. 1000m 연장선이라고 그러죠. 1000m 뛰는 데부터 사쿠나까지 다시 한번 모래를 교체를 했다는 그런 마사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서 제가 그런 것들 어차피 같은 상황에서 뛰는 건데 자꾸 이제 선행마가 유리하다 이런 좀 얘기가 있죠. 아무튼 이제 그만큼 이제 주로가 이제 좀 변화를 보이는데, 그 주로 변수에 대해서 좀 많이들 좀 여러분들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6월 1일 토요일 구경주가 제가 승부처였었는데, 승부처럼 좀 이상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했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라스트 러브였었어요. 이제 피노누와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일종무종. 자, 이런 인기마들이 지금 다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인기권에 있었던 라스트 러브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라스트 러브를 축으로 해서 이제 해피필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피필드가 2주 만에 나오면서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피필드가 그 전 경기에 이제 박상호 기수가 기승을 했죠. 기승을 해서 이제 꼴찌를 왔어요. 꼴찌를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해피필드도 제가 능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라스트 러브, 이제 지난번에 해피필드가 좀 너무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아직 안 살아났나라는 그런 의심을 해가지고 라스트 러브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력이 이제 5번 해피필드였었는데, 여기서 제가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 해피필드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깡바닥에 날라오죠. 제가 박상호 기수가 1400에서 날라올 때 선봉제왕이죠. 퍼펙트 특급이요. 38주에 퍼펙트 특급하고 같이 입상을 했습니다. 고배당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인기 11위권에 있었던 마필인데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해피필드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추임마이기 때문에 예시장에서 보면 만약 컨디션을 좀 체크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꿨습니다. 라스트 러브를 축으로 해서 이제 바꿨는데, 해피필드는 물론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종무정이나 인기 1위권에 있었던 일종무정이나 피노누아요. 피노누아 인기 1, 2위권에 있었던 두 마필을 다 안 보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가져는 갔습니다만은, 자, 녹음을 끝내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유승하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니까 제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또 이 기수가 탔을 때 또 달라지는 마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승하는 그 과정, 윤승하는 그 걸음을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속된 말로 이제 구름 위를 걸어가듯 그런 걸음인데, 그 전에 박상호 기수가 승할 때는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역시 이제 그날 희망초 이슈를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적중은 시키지 못했을 것인데 218배가 나왔어요. 쌍승식이 637배고. 요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시장에서 한번 또 컨디션을 본다면 윤승까지도 한번 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 보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럴 적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6월 둘째 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경주는 토요일인데요.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를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6월 둘째 주로 오면서 주수가 더 많이 줄었어요.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혼전 경주입니다.
인기마가 뭐 지난주에도 거의 인기마 위주로 그 확률을 따지면 그게 인기마 위주로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인기마들이 많이 있지만 또 비인기마들이 지금 작심 칼을 갈고 나오는 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이렇게 4개의 경주를 좀 같이 한번 공부를 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5군 안말 경주인데요. 역시 9마리가 출전해 있죠. 9마리가 출전했는데 정말 부진합니다.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믿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근데 자,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마필이 최고대로죠. 최고대로인데 선행을 가서 이제 이기고 6군에서 이기고 지금 올라와서 졸전인데 최고 작은 마필이 이 채공 시간이 길어요. 주폭은 430kg짜리 말 치고는 주폭은 시원시원해요. 이렇게 발발거리질 않아요. 체형이 딱 알맞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보이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공 시간이 길어요. 때려도 스피드가 안 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진태우가 있는데 얘만 피하면 선행을 나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선행을 나서 줘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 줘야 되는데 선행이면 일순할 수 있죠. 왜냐? 이 칼라리라든가 으뜸들이 라스트 포티, 레전드 킹덤 이런 마필들이 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마필들인데 이런 경주는 앞에 가는 말이 장땡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만큼 이제 문정균 기수가 칼을 갈고 나왔는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마필이 5번 으뜸들입니다. 이 호크잉의 혈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자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세이기 때문에 세게는 안 보는데 이 경주에서 이 으뜸들이가 만약에 공백기에서 지금 체중이 22kg가 불어갖고 나왔는데 정상적이라면 10kg 이상이 빠졌다면 이 말은 꼭 여러분들 노리셔야 됩니다. 노리셔야 되는 마필이고 왜냐하면 얘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10kg 정도만 그러니까 488kg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485kg 한 85kg 후반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뜨뜻한 여름이죠. 한여름인데 체중이 많이 빠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교 안 하고 나왔고요. 이번에 조교를 제대로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졌다라면 반대로 불안한 선행을 나서 줘야 되는 불안한 최고대로보다 오히려 으뜸느리를 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겁니다. 1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200m 2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마 마련경주. 자, 이제 이 해강이라는 말이 실체가 드러났죠.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비록 1300m였지만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졌고요. 1400m 장미연도 힘짱을 때 3차 볼 때 거의 섰고요. 그 외에는 이마필이 뭐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게 없다는 게 이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구천석에게 덜미를 잡혔다. 얼루코 아자모트가 정상적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강이 잘 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공 솔루션이 외곽에 있어요. 얘가 빨라요. 물론 해강도 빠르지만 성공 솔루션이라든가 파리쿠리어 이 성공 솔루션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그 게이트 이탈한 걸 보면 거의 일마신 정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이탈 면에서는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강하고 이제 맞짱을 떠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강이 선행을 못 났으면 불안하다, 불리하다. 거기다가 해강이 바깥에서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공 솔루션이 바깥에서 치고 나와서 선행을 간다면 해강은 불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다. 결국 선행 여부가 불투명한 성공 솔루션이나 해강 또 성공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뒤가 많이 안 좋습니다. 뒷다리 쪽이죠.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솔루션이 해야 되는 역할은 해강을 죽이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결국 이 울며 겨자 먹기지만 올라영을 안 믿을 수가 없고요. 워낙 똥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떨이즘인데 이마필의 단점을 제가 이제 목요일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이 마필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거기다 스마티 존스라고 아주 뭐죠? 더비, 미국에서 더비 먹었던 그 혈통인데 체구는 크지 않은 큰 마필은 없어요. 근데 다들 강단이 있더라고요. 근성이 좋은데 얘도 그런 건 다 갖췄습니다. 근데 왜 안 뛰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자꾸 얘를 높이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얘의 어떤 단점이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시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체크를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 영웅인데 이 수영 조교를 하게 되면은 48조가 선호를 하죠. 상당히 조교할 때 보면은 유연해져요. 부드럽게 보여요. 아주 그다음에 활기도 넘쳐 보이고 그 수영 효과의 첫 번째 이제 그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는 그다음에 눈에 좀 안 보이는 거는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 폐활량이죠. 폐활량이 적게 습보하는 역할보다 더 수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올라 영웅이 지금 제 눈에는 활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좋아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겠고요. 자, 에커더 미션입니다. 에커더 미션인데 얘는 맨날 그만큼 뛴다고 벌써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린 마필이에요. 윤순할 때 보시면은 막 사지가 따로 놀아요. 그 다음에 동체와 하체 밸런스 잘 안 맞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축폭이 잘 안 나옵니다. 부드럽지 못하다. 자, 외곽에 이제 해피한 거리 있는데 한번 2살짜리이기 때문에 공략권에서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되겠죠.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채공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채공 시간이 조금 긴데 다 좋아요. 부드럽고요. 근성도 있고 목요일 아침에 쌍도비마 10조에 이제 그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긴 마필 이번 주에 나오지만요. 같이 병합 쪽을 하는데 보니까 잘 따라갔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실전을 한번 주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 2살짜리들은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서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요. 일단 다음 번을 한번 노려보는 마필로 하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군해산 6권 3세마 마령 경주. 이 경주도 여러분들 뭐 워낙 답이 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후차권이 없어요. 뭐 액톤킨 직전에 조금 뛰었고요. 와일드 비카 제가 지난번에 이하나 기수가 10번 게이트 10마리가 뛰는데 10번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래를 안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하나 기수가 선두권 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짧게 뛰기 위해서 외곽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이 완전히 뭐랄까요 더 힘을 많이 썼죠. 자, 크리너 캠프도 지금 요배통 때문에 8주 만에 나오고 조교도 못했고 가문의 축제 뭐 체형은 다 좋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주행 심사도 그렇고 조교 때 이렇게 뭐 시원쌈박한 그런 주폭이 아니더라. 비엔토 갤러퍼 지금 4집을 따로 놀고요. 이 문세영 기수가 입상했을 때 쥐어짰어요. 물론 1300m이긴 했지만 오늘은 비엔토 갤러퍼보다는 여러분들 액톤캔이나 캣이나 와일드 비카가 이제 2기의 기수로 바뀌었는데 3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조교를 살살 했어요. 이 살살 조교를 했다는 것, 물론 모래 적응이 좀 돼야 되겠지만요. 살살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 비축이 좀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경주는 충만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경주죠. 그렇다고 해서 2방, 3방 공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쉬어갔으면 싶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좋고요.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6권 3세마 마령 경주인데 톱10이 선행을 좀 나서줘야 돼요. 워낙 그 부진마들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안쪽에 지금 라이트나우가 있는데 라이트나우는 제가 이 지금 사전을 뛰면서 나올 때마다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 꺾어드렸지 않습니까? 오경환 기수가 3차 보고 그 다음에 유미라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인기 3위 지난번에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인기 3위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 이 고개 들고 뛰는 마필들은요 주폭이 짧아요.
물론 단거리에서 선행을 나서면 조금 더 쉽게 뛸 수는 있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선행을 오늘 찬스를 만났는데 외곽의 톱10이 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물론 톱10이 빠르진 않아요. 외곽에서 나이트나우를 괴롭힐 겁니다. 자, 원캐시나 최고 에이스 이 두 마필도 10만대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최고 에이스가. 근데 최고 작아서 그런지 약간 그 허리가 그 배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윙캣이라는 마필은 뭐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조교 내용도 좋고 주행 심사도 좋고 근데 발 쓰는 게 조금 부드럽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최고 에이스가 조금 난데 어차피 두 마필도 10마기 때문에 뭐 어디로 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은 뭐 톱프린세스 안 되죠. 세이로드 4082, 백강, 강소별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 호킹이지 않습니까? 이따 한번 뛰어보는 거 보죠. 이 주행집사 때 보면은 딱 고개 들고요. 고속도로 뛰어요.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때려서 반응이 있는 마필은 그 마필은 거의 뭐 상위구로 가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백강강속도 이 경주에서 뭐 인기 말하면 가차없이 한번 잘라버리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자르고 시작을 해도 좀 먹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나우를 지금 축으로 지금 이 경주가 좀 팔려줄 텐데 톱10, 윙캣, 최고 에이스 좀 구멍수가 많죠. 이런 마필들로 입상은 가능하지만 배팅은 조금 그렇게 좀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요건 1200m죠. 자, 액톤 프린스입니다. 액톤 프린스가 지난 5월 10일, 3월 10일 그러니까 2달여 만에 나와가지고 인기 1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마필들, 놀다 나온 마필들, 물론 안 그런 마필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훈련을 해야죠. 어떤 경주 감각을 좀 키우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그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마필이 직전 훈련하고 이번 훈련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뭐 직전에도 스포는 다 했습니다만은 질풍행진이라는 마필과 같이 병합주도 빵빵 해대고요. 이쿠야스 기수가 월요일, 목요일 날 최종 점검을 했는데 뭐 거의 뭐 채찍까지 돼가면서 좀 마필이 좀 거력을 늘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명작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사도 낙마했다. 낙마를 했는데 전부 다 뭐 조교 단편이나 뭐 이렇게 다른 조교 관찰자들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렸죠. 4차 왔어요. 왔기는 4차 왔는데 예상에도 없는 종합지 백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런 말들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컨디션을 조절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방목이 제일 좋은 조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특명작전이 지금 그 목요일날 아침에 발주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누구죠? 조인건 기수가 떨어졌어요. 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적당히 뛰는 거죠. 적당히 뛰어서 자기가 힘들면 뛰겠습니까? 못 뛰죠.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인위적인 훈련을 하면서 채찍으로 뭐 뛰어야 돼. 뛰어야 되고 채찍질을 해도 힘들면 쓰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혼자 뛰는데 힘들면 그렇게 뛰겠냐고요. 안 뛰죠. 아무튼 이 특명작전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급 키 체가 좀 작더라고요.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 주폭이 상당히 작아요. 작고 그다음에 인디 서티는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심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폐기능 어떤 뭐 체형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기관 쪽에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세영 기수, 뭐 최범용 기수, 문세영 기수, 최범용 기수, 조인건 기수 다 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빼면 배팅 못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 끌 때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이런 경주가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액톤 프린스하고 특명작전이 이 경기에서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오늘 한 6권. 3세 이상마 7마리 출전했어요. 첫 선택 있죠. 이렇게 이제 순발력이 나쁜 마필이 1번 게이트. 직전에는 좀 불안했죠. 거의 뭐 동진태우, 그다음에 우진생생 인기 1위권이었었는데 오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직전처럼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빨리 가지도 않고요. 이 김영진 기수도 거의 말 힘을 안배하는 그 4코너까지는 전개를 잘해요. 가장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수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 임기응변이에요. 어떤 자기가 실수를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기응변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영진 기수가 그런 건 잘 합니다. 말이 7마리 뛰기 때문에 꼴찌를 따라가도 7번째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겠죠. 야, 7번째 가는데 꼴찌 가는 6번째하고 뭐 100m 차이 나면 어떡하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여기 써니리버 있고 어나더 샤이닝, 그 다음에 대초원, 한미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 다 라스트에 오면 자기가 걷지 말라도 걸어오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이 경주에 선행이 누구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대초원도 좀 빠르고요. 포트카가 있는데 포트카가 선행을 간다. 그랬을 땐 첫 선택과 일단 가장 동반 입상이 유력하고, 리틀 제기어스도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죠.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첫 선택하고 리틀 제기어하고 같이 올라온다면 첫 선택이 한수 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트카가 리틀 제기어스에게 덜미를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첫 선택이 이 경주의 축인데 두 방 올 거 없죠. 일단 첫 선택이 인기 1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먹을 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포트카가 인기 1위가 나온다면 좀 얘기는 좀 틀려지죠. 얘기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배당판의 흐름을 보셔가지고 좀 맞춰서 이쪽에가 주력, 이쪽에가 방어 뭐 이렇게 좀 결정해서 좀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오늘 한 5곤, 3세 이상마, 마령경주 오늘 첫 번째인데,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이 경주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보자는 이유가 앞에 가는 마필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부신발전, 한라불패 못 올라오죠. 강철비마, 유일하게 지금 놀부시대와 같이 이제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얘는 조교 때도 지금 헤매고 다녀요. 그 다음에 놀부시대는 고개가 높죠. 호크잉이죠. 고개가 높습니다. 등치값 못합니다. 자,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선행을 가서 한번 이겼는데, 범피닉스 대업이에요. 대업 그때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을 때였었고, 프라우드로는 우진성선 구된 곳이요. 이거는 선행 가도 수입니다. 수고요. 또 여기 이제 단테스 뷰가 이제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 관건인데, 외곽으로 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얘도 선행을 나서도 서요. 직전에 뭐 이 선에서 따라가서 라스트에서 지금 15초대 활용 타임을 냈는데, 이렇게 광철비마, 놀부시대, 단테스뷰가 다 씁니다. 쓰기 때문에 자릅니다. 이 세 마리를 일단 어느 정도 인기권에 있는 중에서 자르고요. 자, 그럼 남는 게 누가 남냐? 아이카, 골드윈, 마화윈이 남는데, 골드윈이 지금 승분전이고요. 직전보다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정보 스피드랑 뛴 걸 보면 얘는 시킹제이드는 거저 이겼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스킹제이드와 같이 경합을 하는데 져요. 시킹제이드가 센 말이냐? 물론 이제 앞으로 변화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골드윈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정보 스피드와 뛴 그 걸음을 보면 얘는 무조건 시킹제이드는 이겨줬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날도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했어요. 자, 이번 주도 직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안으로 기대려는 것이 보였는데 지난번보다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히 좋아진 게 없다라는 얘기죠. 좋아지고 있을 뿐이지 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컨디션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카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치가 있고 아직 좀 더그리미즈 레디 혈통이고 이 배재선 조교사가 참 이 더그리미즈 레디 혈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근데 일단 아이카가 아직 뭐 이렇게 주행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럴까요? 자세나 생김새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자꾸 안쪽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 좋을 게 없어요. 직전에 1400을 뛰어봤지만 못 올라오잖아요.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마필이 누군가 그랬더니 이 아이카도 이제 꺾고 시작을 하죠. 이 골드윈은 잠재력 측면에서 지금 직전에 이제 1300을 뛴 게 있고 함부로 꺾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오늘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 2번 카이트예요. 카이트인데 자, 이 마필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 일단 순발력이 없어요. 일단 한 박자 늦게 나와요. 게이트에서 한 박자 늦게 나오는데 앞에서 이경주도 다 무너져요. 골드윈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다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거나 걸어오는 마필들인데 이 카이트도 최근에 보면은 물론 이제 걸으면 무너졌습니다만은 오늘 거리가 1300m라는 거예요. 1300m고 이 마필이 지금 1700이나 1800 이런 거리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 물론 그런 데서 어떤 자기 경쟁력을 못 보였습니다만은 그런 거리 경험을 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얘기죠. 장거리 경험을 했다는 것이. 여기 그만큼 장거리 경험을 한 마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제 마와윈인데 이 마지막으로 한번 공략을 해야죠. 박오민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전 5월 18일날 지난 경주 이렇게 2번 공략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뭐 상대도 약합니다. 카이트가 축이 아니라 일단 마와인을 축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카이트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겠고 만에 하나 골드윈이 생각 밖으로 컨디션이 좋다면 조금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경주는 제가 2번 카이트와 7번 골드윈, 9번 마하인 이렇게 세마필로 압축을 한다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오늘은 4분 3세 이상만 별정 경주. 이 경주도 고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프로 메테우스 잘라야죠. 제가 뭐 지난번에도 잘라드렸던 마필이고 한성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게 쥐어짠 거예요. 물론 앞으로 말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3살짜리고 크리켓의 혈통이고 등치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17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시타델입니다. 57kg에 부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시타델이 보면 460kg를 좀 못 넘어가는 체형이에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한 450kg대의 마필이 보면 57을 못 넘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는데 57kg의 부담 중량을 열이면 하나, 둘, 많게는 둘이고 하나 정도 버텨요. 이 400 체구가 좀 작은 마필들이. 근데 간간히 그런 마필들이 있는데 못 버티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직전에도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질 확률이 높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봉암사가 남죠. 행운축제 남고 세안울이 남아요. 나머지 능력 없죠. 남산축제요. 419kg짜리예요. 뭐 지난번에 제이컵 너브가 잘 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뛴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이컵 너브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쓰는 마필이잖아요. 오늘 52.5의 부담 중량이고 선행은 나설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주로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월 3일날 월요일과 화요일날 내주로에 지금 모래를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체구가 작은 마필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주는 힘 있는 마필들, 특히 취임마들 이런 마필들이 더 유리한데 오늘은 세하늘이가 축입니다. 왜냐하면 힘 좋고요. 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지금 세다라고 보여지죠. 국내산 4군 마필 중에서는 점프, 청광소리, 뭐 조이로키, 최고도전, 청광소리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좀 뒤에서 오긴 해도 검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봉암사 같은 경우는 센 데는 뛰어다녔지만 매번 그만큼만 올라와요. 결정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행운축제는 지난번에 1400을 한번, 1700을 처음 한번 뛰어봤는데
걸음은 있더라. 뭔가 변화를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새하늘을 축으로 가는데 봉암 쌓이면 축됩니다.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해서 공략을 하는데 일단 뭐 새하늘이가 지금 3주 만에 나고 조기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장에서 앞에 체중이라든가 컨디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7번, 8번, 3번 세마필 안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데 조금 현장에서 좀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여지를 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구경주입니다. 군내산 4권 3세 이상마. 이제 이런 경주도 마찬가지죠. 경주가 좀 빠르죠. 빠릅니다. 야후 프레이드 지금 선행 가려고 서승훈 기수가 이제 공백 후에 지금 3번 경주를 치렀는데 제가 그래서 이마피를 500km가 나가고 그래서 이 경주들이 아니라 전 3경주가 아니라 그 전 경주 1200 오경환 기수가 탔을 때 서승훈 기수가 기승해서 입상했을 때 들려오는 게 이 말 아니에요. 말이 몸이 너무 뻣뻣해요. 이길 때 보면 선행으로 이깁니다. 딱 한 번 선행으로 이기고 2차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오경환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게이트 위치가 1번인데 얘가 1번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파비우스 여기 유미라 기수가 기승을 하죠. 또 뭐 하일리런 외곽에 있죠. 얘는 안으로 갇힐 수밖에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후프레이즈도 뭐 지난번에 인기 끌었는데 왜 인기 끌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파이어캣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는데 이마필이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체형이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직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직전에 이제 선행을 나섰고 그 전에 이제 따라가면서 입상이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올리는 한 번도 파이오스 이제 뭐 유명하게 수기 때문에 아마 그 소위 말해서 전개를 흐트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이제 파비우스죠. 뭐 하이런이 선행을 간다면 파비우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안쪽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경주를 더욱더 빠르게 한다든가 또 선행 싸움을 해서 서로 같이 이제 자폭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좀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알라딘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간다 그래서 제가 까꾸로 1번, 3번 쌍승식 단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버티지 않습니까? 장상곤맥에게 별미를 잡혔어요. 근데 오늘은 뭐 선행도 나설지 못하고 그 전에 선행을 못 나섰을 때 제가 한 2번 추천해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고는 작아도 상당히 좀 부드럽기 때문에 그랬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섰다는 것을 그 전 경주 2개 경주 정도에다 대비를 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못 올라오더라. 선행을 나섰을 때는 쓰더라. 나섰는데도 쓰더라. 그렇다면 고능력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베스트롱입니다. 베스트롱인데 하이리는 지금 소속주 이적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여전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마필은 등치는 좋아도 이 후구가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컨디션 너무 유연해졌어요. 상당히 유연해졌더라고요. 근데 뒤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렇게 차진 못해요. 근데 그 뒤 차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요. 자, 아무튼 이제 선행을 나서면 1300m이기 때문에 일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은 이제 에모리킨인데 이 마필이 최근에 와서 1300을 뭐 이렇게 좋은 기록은 작성을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 10월달, 9월달에 뛸 때 보면 양호주로도 있었죠. 불량주로도 있었지만 양호주로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안효리 기수가 선두권에 붙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컨디션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오늘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에모리킨입니다. 그래서 베스트롱, 에모리킨, 선행가는 하일리런 이렇게 좀 3두로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물론 이 경주에서 이제 파이어캣이 제가 생각보다 말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일단 뭐 본전 방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조교 내용만 좋았지 말의 컨디션은 그렇게 썩 눈에 띄지 않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연 마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10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권 핸디캡 경주인데 이런 게 제가 이제 좀 잘못됐다랄까요? 선입관인데 이 카퍼레이드입니다. 카퍼레이드. 이상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공략했고 지난번에는 뛰는 건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제가 이상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너무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깡바닥에서 또 올라와요. 둘 다 포화 16% 줄였었는데 컨디션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마필은 등치는 좋지만 순발력이 없는 이유가 자세가 높고요. 그다음에 발을 꺾어서 써요. 이렇게 포크를 푹푹 찍어요. 이런 마필이 아마 발만 밑으로 잘 썼으면 지금 이 3군에 있을 마필이 아닌데 자, 이 경주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는 좋아졌지만 하나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불멸신한데 어설퍼요. 조교가 이렇게 강하게 마음 놓고 훈련을 하지 못했다. 간간히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예전에 그런 탄력이 전혀 안 나오더라. 또 그래서 제가 좀 쫓아갔다 그럴까요? 조교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고 나서 퇴장할 때 보니까 오른쪽 뒤가 약간 마비성이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좀 보였던 것이 이 경주에서 이제 불멸신을 한번 꺾고 공략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서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폴로가 이제 지금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났죠. 컨디션이 살아났고 이 머니메이커가 직전에 여태까지 했던 훈련 패턴에서 완전히 바꿨어요. 이렇게 훈련 패턴이 바뀌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겁난다. 의외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 훈련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실전에 가니까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이 등이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등이 푹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장을 실는 자리에 기수가 앉는 자리에 등에 보면 이 등이 푹 꺼져 있는데 이 등이 푹 꺼져 있는 마필들은요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힘으로 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마이티 매번 그 모양이고 바다 돌풍이 좋아졌는데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요. 이 경주에서 선행 나설 수 있나요? 머리 메이커가 선행을 나설 수 있겠죠. 바다 돌풍은 고개가 높기 때문에 선행을 안 나서면 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퍼레이드 뭐 해방종이 있지만 안으로 기대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기대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는 말들은 그렇게 기대는 말, 그러니까 위험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카퍼레이드, 머니메이커, 불멸신화, 아폴로 이렇게 네 마필인데 불멸신화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우다. 그렇다면 해방도인이 배당 뺏어가죠. 뉴마이티 뺏어갈 거고 그다음에 하이플레이스도 좀 있고요. 좀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배당이 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1번 카퍼레이드, 머니메이커, 아폴로 이렇게 세 마필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래서 2군 3대 이상 핸디캡인데 그냥 퇴근들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무브먼트 이제 그만 쏟아야죠.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뭐 물론 상대가 오늘 너무 약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상대가 약했어요. 이런 경주에서는 거저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따라다니는 말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계속 4착, 4착, 5착, 4착, 4착, 5착, 6착 그 원저리만 계속 돌아요. 이런 게 뭐냐면 결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성, 또 거기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재기관, 폐활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인천 탱크를 또 물론 이 경주가 약하기 때문에 거리 이런 걸 다 떠나서 얘네들 지금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는 얘가 제일 세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좀 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얘도 보면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순발력이 없지 않습니까? 느려요, 걸음이. 등치가 크고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슬로우라고 하죠. 슬로우 이렇게 뛰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늘면 늘수록 이런 마필들의 힘을 남들보다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점도 있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팔라딘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 슈퍼양키도 마필드 보니까 단점이 후구를 차는 게 짧게 차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이제 갑자기 1400에서 1800으로 탁 늘어버리니까 전혀 힘 못 쓰지 않습니까? 전혀 힘 못 써요. 근데 이번에는 뭐 수영 조절까지 해가면서 뭔가 좀 새롭게 좀 변화를 줬는데 일단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직전에가 구만석의 미스터 액티브이기 때문에 사실 센 편성은 아니었었거든요. 거기다가 부담정도 3kg 들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경주가 재밌기 때문에요. 11경주는 일찍 좀 10경주를 마치시고 일찍 좀 퇴근하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8일 토요일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좀 뭐랄까요? 또 6월 6일날 현충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 현충일이었었죠. 현충일이었었기 때문에 조교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어요. 뭐랄까요? 뭐 정상적으로 이제 하지 못했죠. 아마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관리사 노조에서 이제 관리사들이 전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기술이 거의 나와서 기수들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관리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기수들이 훈련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도 이 바방 저 바방 막 돌아다니면서 타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 기술이라든가 이쿠야스 기술, 거기다 문세영 기술 지금 좀 사정이 문제 안 나왔고요. 조경호 기술도 낙마해서 안 나왔고 그 기술이 많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부산가 있죠. 박태종 기수, 뭐 유승환 기수, 뭐 이런 기술이 다 부산에 가 있기 때문에 기술들도 많이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말이 조교 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그래서 정상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컨디션만 맞추는 그런 조교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컨디션 다시 한번 체크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